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살고 있거나 해외에서 출산한 뒤 한국 제도를 다시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해외 거주 중 임신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 출산 후 국내에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정보는 많은데 막상 제 상황에 맞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이죠. 특히 해외에 오래 있었거나 아이를 해외에서 낳고 한국에 들어온 경우에는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느낀 건 무조건 된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지원인지, 신청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주민등록과 체류 조건이 어떤지였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임신 바우처입니다. 임신 바우처는 흔히 국민행복카드와 함께 떠올리는 지원인데요.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 해외 거주 중이거나 귀국을 앞둔 분들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해외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건강보험 자격과 신청 가능 상태, 그리고 카드 발급과 사용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 중 임신 바우처를 생각하고 있다면 무작정 사용처부터 보기보다 먼저 내 건강보험 상태와 신청 가능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산 전후로 병원 진료비, 검사비, 약국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임신 바우처는 생각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임신 바우처를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출산 후 가장 많이 검색하는 항목이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해외 출산 후 국내에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해외에 다시 나가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느냐가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국내 등록 절차입니다. 해외에서 아이를 낳았더라도 한국에서 지원을 확인하려면 결국 아이의 출생 관련 서류와 주민등록 절차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같은 항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출산 후 국내 지원금을 알아볼 때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행정상 필요한 절차가 끝났는지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서만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챙길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특히 느꼈던 부분은 해외 거주 가정이나 귀국 가정은 일반적인 국내 출산 가정보다 신청 순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류 하나가 늦어지면 뒤에 연결되는 지원 확인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해외 체류 기간입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처럼 계속 지급되는 항목은 신청만 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이후의 거주 상태와 해외 체류 일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90일 기준은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부모급여, 양육 관련 지원, 아동수당 같은 항목은 장기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나 중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국적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 체류와 출입국 기록, 신청 상태를 함께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 중이거나 다시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해외 체류 일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출산 후 국내에서 부모급여를 확인할 때는 첫째, 아이 등록 절차가 되었는지, 둘째, 신청 시점이 맞는지, 셋째, 앞으로의 해외 체류 일정이 어떤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첫 만남 이용권과 아동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성 지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 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에 따른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큰 틀을 잡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신청 조건과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 중이거나 해외 출산 후 귀국한 가정은 이걸 한 번에 묶어서 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부모급여만 집중해서 보다가 첫 만남 이용권 신청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동수당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해외 체류 조건 때문에 다시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한 항목씩 따로 검색하는 것보다 출산, 육아, 아동 지원 흐름으로 같이 정리해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후기글과 공식 안내를 반드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기글은 실제 진행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식 사이트는 최신 기준과 예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 출산이나 해외 거주 관련 지원은
지자체 기준, 주소지 기준, 주민등록 상태, 해외 체류 여부처럼 생각보다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받았다더라만 믿고 움직이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춰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보니 제일 중요한 건 정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정확히 아느냐였습니다. 해외 거주 가정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 거주 중 임신 바우처를 알아본다면 먼저 건강보험 자격과 카드 발급,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합니다. 해외 출산 후 국내 지원을 알아본다면 아이의 출생 관련 등록과 주민등록 절차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순으로 아이 연령과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90일 기준 같은 지속 지급 조건도 꼭 함께 봅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머릿속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막연하게 검색만 계속하다 보면 정보는 많아지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거주 가정일수록 지원 항목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임신 단계, 출산 직후 단계, 육아 단계로 나눠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에는 출산 지원금과 바우처가 가장 급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결국 교육비, 장학금 정보까지 연결해서 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출산 지원금만 따로 보는 것보다 해외 거주기국 가정지원금을 전체 흐름으로 정리해두는 방식이 더 유용합니다.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보고 싶다면 2026 해외 거주기국 가정지원금 총정리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교육비까지 한눈에 보기. 이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출산지원금부터 부모급여, 아동수당, 교육비 흐름까지 정리되어 있어서 해외 거주 가정이 전체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임신 바우처나 부모급여를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 거주 이력이 있어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핵심은 주민등록과 등록 절차, 신청 시점, 해외 체류 조건, 이 세 가지입니다. 해외 출산 후 국내 지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흐름대로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임신 바우처는 임신 단계에서, 부모급여는 출산 후 등록 단계에서,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 연령과 신청 요건에 맞춰 같이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실제 신청 과정이나 팁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